전세는 대란인데 정부는 이런 전세에 대한 부분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응을 기름으로 대응합니다. 소화기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기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등록임대 6.8만 채 풀어 집 잡겠다는데 임대 물량 줄면 전월세 불안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등록임대 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세 혜택을 줄여가지고 임대업자의 처분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2028년까지 서울의 등록임대 아파트가 이제 말소가 되는 게 한 4만 3천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이리저리 하면은 6만 8천 채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이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요. 빌라를 가진 사람들, 임대 사업자들이 불안해지고 이 빌라나 이런 소형 주택들 이 아파트보다 더 피해를 봅니다. 매매자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세 줄여가지고 임대업자를 처분을 아파트를 유도한다고 하면요. 요거는 전세 물량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엄청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월세 심화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 심화에 확인 사살을 하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대 사업자가 임차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익이 없는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이익은 가지지 마라, 책임은 지라 라는 어떤 법이 있다면은 누가 임대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한 사람을 출구를 줘야 되는데 너 지금 이제 자동 말소가 되었어? 야, 자동 말소 되면은 집이 여러 채네? 야, 되자마자 너 양도세 준 거야. 그러면 또 매물이 또 잠기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은 임대 사업자가 종료가 되었어요. 자동 말소가 되었습니다. 자동 말소가 되면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올 때 양도세를 중과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가겠죠. 매물 잠기겠죠.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매물 잠고 괜찮아. 나 보유세가 있잖아. 보유세 올릴 거야. 너희들 다주택자잖아. 이러면서 매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요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혜택 줄여가지고 임대사업자 처분한다는 거예요. 양도세는 높아지기 때문에 매물이 들어가지만은 이 들어간 매물을 보유세로 다시 나오게 하려고 하는 또 전략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세가 요렇게 심각하죠. 수급지수가 180을 넘은 전세 대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더 줄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임대사업자들도 양도세 혜택 대수술한다 아직까지는 안 했지만은 그리고 임대주택 영구적 특혜 줄 필요가 있나 연이은 축소 언급을 예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게 세제잖아요. 근데 대출도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막는다. 이것도 3월 달에 발언을 한 겁니다. 막아가지고 이것도 매물로 출회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대출이 있는데 전세가 있으면은 그게 좀 불안한 거지만은 임대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막아버리면은 임대사업자가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이게 다 전세를 없애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전세 대란인데 전세 수급 지수가 180을 넘어갔습니다. 전국으로 따져도 160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불안한 시기고 서울 같은 경우는 180이 넘어갔기 때문에 대란 수준입니다. 강남은 160에서 170이기 때문에 불안 수준입니다. 강북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의 대응 방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수요를 전세를 줄이는 정책들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상화 과정에 우리가 그 통과 의례처럼의 통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합리화를 하지만은 이거는 정상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거를 비정상화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거비가 굉장히 쌌다는 것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세가 왜 싸냐? 몇 억 하는데 전세를 대부분 대출로 하지 않습니까? 그 대출로 한 다음에 이자만 내지 않습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를 싸게 내면서 주거비를 싸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게 전세입니다. 그리고 그 전세를 버티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전세 자금과 대출을 합쳐가지고 집을 사는 주거사다리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열심히 막고 그리고 대응도 앞으로 전세를 더 불안하게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하죠? 빨리 집 사십시오. 빨리 집 사십시오.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내 재정과 내 상황과 입지를 함께 교집합을 잘 찾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6년에 가장 큰 집값의 불씨가 어디에 떨어졌죠? 동탄에 떨어졌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한국부동산원에서는 2.2%입니다. 2.2%.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르시죠? 요거 제가 나중에 계산해 드릴게요. KB도 1.52. 이건 분명히 폭등 오브 폭등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이게 순위로도 봐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KB랑 뭐 이제 이거보다 더 높은 것도 있지만은 제가 순위를 그래서 매기진 않았지만은 예전에 못 믿으시기 전 부산에서 KB 기준으로 3.25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종시 3.6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 김포시도 그때 임대차 3법이랑 뭐 비교지역의 풍선 효과 해가지고 요때 2.73이 나왔었습니다. 세종시는 블랙홀을 형성했는데 천도설 때문에. 그 다음에 권성구 같은 경우도 2.54가 나왔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 옛날에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인기 있었죠. 그때 광풍이었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공주에도 2.2%가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통도 2.24, 2020년이에요. 전부 다. 전부 2020년입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팔달구 같은 경우도 2.15. 근데 요거는 2026년 지금이죠. 2.2%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호재. 근데 요거 성과금 2월 달에 나온대요. 아직 안 나온답니다. GTX A 노선 효과도 있었고 고소득층, 요 호재에 대한 고소득층의 구매력들이 굉장히 선반영되어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탄 GTX역 주변은 뜨겁고 그뿐만 아니라 GTX 노선뿐만 아니라 호수공원 쪽 그리고 그 다음에 동탄 1까지도 지금 가격들이 신고가를 찍은 단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게 거의 상급 수준의 상승인데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가 제가 이제 이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요. 2008년부터 KB 통계가 있거든요. 그거랑 뭐 한국 부동산원 결합을 해서 했는데 2008년부터 요거를 따져보니까 2020년도에 가장 단기 급등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사람들이 2021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이때 하반기에 굉장히 단기 급등이 크게 또 일어났습니다. 중반부터 퍼지고 이러면서. 근데 단기적인 상승은 2020년도이 가장 크게 일어났고 연도로 따지면은 2021년도가 가장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 폭등을 이제 체감을 해보면요. KB의 1.52, 한국부동산의 1.2 이제 불씨가 시작입니다. 폭등의 불씨들이 이제 많이 퍼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만약에 이거를 2008년부터로 매기지 않고 2020년부터 했다고 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가 더 폭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도에 연상승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들은 굉장히 컸습니다. 2021년도가 20%. 그래서 지금 전체로 따지면은 아마도 노무현 정부 때가 주간 상승률이 있었다고 하면은 요때가 가장 높았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급등이 전반적으로 일어난 거는 문재인 정부 때가 더 많았고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넘을지 안 넘을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매우 큽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근거를 뭐라고 하냐니까 지금 꾸준히 제가 제 영상으로 수십 개로 이게 근거를 좀 많이 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상승률을 좀 체감을 좀 해보면요. 2% 3%대 상승할 때 이게 각도가 수직입니다. 수직. 강서구도 수직입니다. 수직. 그리고 1, 2%대가 조금 기울기가 있습니다. 조금. 얘는 수직인데 거의. 수직 상승이죠. 그래서 지금 동탄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 2.2% 올랐다. 1.5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 만약에 이 2%가 얼만큼 센 거냐. 2.2%니까 우리가 0.2가 넘어가면은 급등이라고 하고 0.3이 넘어가면은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1%가 넘으면요. 이거는 미친 시장이고요. 2%는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 말이 필요 없느냐.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매주
2%씩 올라간다면은 1년 뒤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얼마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이제 계산식이 있는데 1년이 52주죠. 얼마큼 되어 있을까요? 20억 나왔습니다. 한옥훈님께서 10억짜리 아파트가 매주 1년 동안 2%씩 오른다. 22억, 23억, 30억.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28억 3,2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급등인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급등이에요. 역대급인데 이게 문제는 예전에 2020년도나 2021년도에 2%대가 1% 중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KB 기준으로.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불씨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씨가 이제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2%씩 올라가고 3%씩 올라간 데는요. 오랫동안 이거 유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거라서 오랫동안 유지 못합니다. 한숨 쉬고 갈 타임들이 있을 건데 그 쉬고 또 좀 있다가 다른 데가 올라가면 얘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키 맞추기를 하는 상황들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세종도 그렇고 세종도 2%대 3주, 4주 유지하다가 0.몇 %에서 1% 오르다가 급등하다가 세종은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먼저 빠졌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가 또 순차적으로 오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2%대는 우선은 오래가지 못한다. 상승은 있겠지만은 상승의 폭은 둔화가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동탄 사야지라고 하는데 동탄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동탄은 뭐 20억짜리를 사야 된다. 10억짜리를 사야 된다. 이게 부족하다면요. 이 다음 순서로 우리가 뭔가를 고민해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요거 중에 하나를 멤버십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멤버십은 공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20년 가장 큰 불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동탄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도가 지금 급등의 부분들이 상위권 순위 안에 들 만큼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 이렇게 계속 유지되지 않겠지만 유지된다면은 28억만 원, 10억짜리가 28억이 된다. 굉장히 무섭죠. 그만큼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